안녕하세요. 연담 꽃순이가 오늘은 불로 장생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평생 동안 우리가 죽지 않고 산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진시황이 평생 죽지 않게 되는 약초에 대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신화나 전설에 나오는데 그러한 약초는 실제로 존재하는지 우리가 모르죠. 근데 이것은 진짜 과학적으로도 증거가 된 이 약초에 대해서 제가 오늘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새삼 아세요? 우리가 건강하게 살려면 일단 우리의 피가 맑아야지 됩니다. 거기다가 피가 맑아야지만 우리의 몸에 혈액이 잘 돌아서 또 눈도 잘 보이죠. 그래서 이 새삼에 효능하면 최우선적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았을 때 피를 맑게 하고 눈을 잘 보이게 하는 약초 중에서 최고 으뜸인 것이 새삼이라고 합니다. 이 새삼의 열매를 토사자라고 하죠. 보통 사람들은 토사자 이럽니다. 이 열매를 토사자라고 한다면 전초를 말린 것을 토사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를 통틀어서 또 이 순을 가지고 새삼이라고 하죠. 들이나 산을 다니다가 보면 산자락 낮은 곳에 특히 노란 그물 같은 모습이 보입니다. 무엇을 그물로 덮어놨는지, 아니 식물들이 잘 살지도 못하게 이 노란 덩굴 같은 모습이 기생을 해서 식물을 다 덮어버렸습니다. 도대체 저것이 무엇이야? 보통 우리 식물들을, 토종식물들을 덮어버리는 것은 보통 외정이잖아요. 그 중에 특히 노박덩굴. 멀리서 봐도 노박동물은 우리의 토종식물을 덮어버리고 다 점령해버리더라고요. 그런데 이 새삼마저도 우리가 사는 식물들을 보면 막 다 덮어버려요. 특히 한삼덩굴 또 막 이렇게 다른 모든 식물들을 덮어버리잖아요. 근데 한삼덩굴보다 더 위에 있는 것이 이 새삼입니다. 새삼이 글쎄 노박덩굴이며 한삼덩굴을 다 덮어버리더라고요. 진시 형제가 평생을 살려고 불로초를 찾아다니면서 불로초만 먹고 살았다는 그런 일화가 있죠. 근데 이 새삼은 중국의 근원지입니다. 중국의 근원지에서 중국의 항제 하면은 또 중국의 항제는 또 이 새삼만 드셨다는 그런 또 일화가 있습니다. 이 새삼은 한국에서도 천문연대로 3000년 전부터 자생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새삼은 우리나라 토종식물이라는 점을 알아두시고요. 새삼 절대로 안 드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도 이 새삼 잘 알아두셨다가 한번 드셔보셔요. 애들은 저리가 어른들만 들어와. 여러분들 남녀의 성생활을 풍요롭게 도와주는 명약이 바로 비아그라잖아요. 그 비아그라 버금가는 것이 바로 새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군들 이 새삼을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새삼 효능에 대해서 아무리 여러 번 말씀을 드린다고 해도 모자랄 것 같은 이 말씀이지만 새삼은 우선 피를 맑게 한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시력을 보호하고 눈 피로를 줄여주는데 아주 도움을 주는 눈 건강 개선에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항산화 작용을 통해서 체내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면역력을 높아준다고 하고요. 염증으로 인한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항염작용에도 좋다고 합니다. 또 그뿐이겠습니까? 특히 피부 트러블과 노화 방지에 아주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포 손상을 방지시켜 주는데 도움을 주고요. 또 특히 노화로 인해서 약해진 뼈와 근육을 강화시켜 준다고 합니다. 특히 추가로 월경과 성호르몬 분비를 조절시켜주는 우리의 인맥을 주관하는 경락과 자궁에서 척추로 올라오는 맥을 조절시켜 주어서 불임증을 치료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또 특히 남성 성기능 강화에 또 이 새삼이 그렇게 좋다네요. 새삼은 보통 기생식물이라서 보통 식물들은 강합성 작용을 하잖아요. 근데 이 새삼은 강합성 작용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씨앗이 영양분이 아주 농축되어 있어서 이 포사자 씨앗은 체력을 강화시켜주고 정자와 난자를 충실하게 하는 그런 효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또 야맹증, 요로결석, 여드름, 과민성 장염, 전립선 비대증 완전히 최고네요. 와. 거기에다가 약물 및 농약 중독되었을 때 해독까지 해준다고 하니 이렇게 좋은 새삼을 제가 이제 많이 채취를 해갖고 왔습니다. 이것을 채취를 해가지고 와서 지금 이제 여러분들 앞에
시범적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손질을 해가면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말려서 차를 어떻게 마시는지 한번 여러분들에게 한번 공유를 하겠습니다. 아니 저는 제가 뭐 좀 하려고 하면 비가 옵니다. 이렇게 밖에 나가려 그러면 비가 오기 시작합니다. 비가 오는데 또 제가 또 그냥 넘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또 이것도 채취를 했죠. 이렇게 비가 와도 저는 비를 맞고 좀 채취를 합니다. 참 청성이에요, 그죠? 비 오는 날도 걱정스럽게 이것을 채취를 해야지 되는데요. 왜냐면은 이게 이제 이 새삼도 10월달이 끝나면 새삼이 바짝 말라서 가늘어집니다. 그때는 채취하기 너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10월에서 11월이 되기 전까지는 이것을 채취를 해야지 됩니다. 근데 여기저기 아무리 다녀도요, 사실 이게 보일 때는 또 많이 보여요. 그런데 이것이 공기가 좀 맑고 청정 지역에 가서 채취를 해야지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저기 다니다가 보면은 도로 가장자리에도 있어요. 그런 데 가서 보면 지저분하고 하니까 저는 그런 데는 아예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산속 깊은 속에 거의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곳, 그런 숨진 곳을 찾아다니다가 보니까 어떤 데는 좀 마음이 좀 무서울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청정 지역만 찾아다니면서 채취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비가 오는 날 애롭고 쓸쓸하고 마음이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이 토사자를 위해서 오늘은 제가 이렇게 나섰었습니다. 토사자 진짜 이 광경 보시면 한눈에 보셔도 공기가 너무 진짜 맑다 이런 생각 하시죠. 진짜 공기 맑은 곳에서 제가 채취를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샐러드나 비빔밥을 해서 드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한 번도 그렇게 해서 먹어보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항상 이 새삼을 가지고 차를 끓여 먹습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어떻게 해서 차를 끓여 먹는지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딱 됐네. 노란색이 아주 그냥 짝이야, 짝. 와, 아주 좋아, 아주 좋아, 아주 좋아, 아주 좋아. 아, 뜨거. 아, 뜨거. 딱 됐네. 이렇게. 아, 뜨거. 이렇게 물을 넣고 이렇게 냄비에다가 양푼에다가 이렇게 담아서 하는 것을 중탕이라 그러죠. 그래서 제가 중탕을 했습니다. 그냥 하면은 영양분이 다 빠져나가요. 이게 아주 노란 물이 아까운 물이 다 빠져나가서 아까워서 이렇게 중탕을 해서 이제 쪘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 소쿠리에다가 아이고야 어우 그런데도 막 물이 생겼네. 물이 막 생겼어. 와, 물이 막 생겼습니다. 빠져나가야지. 까만 물. 보세요. 노란 물이 그죠? 이렇게. 빠져나가야지. 쭉. 이렇게 해서 빠져나가야지. 이렇게 해서 이제 뜨거. 이렇게. 뜨거울 때 모든 나물은 뜨거울 때 열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팔팔 끓였잖아요. 그럼 끓기 전에 원래 싹 씻어서 그렇게 해서 넣는 겁니다. 만약에 이거를 데치거나 만약에 삶는다고 했을 때 그러고 난 다음에 만약에 씻는다고 하면 이게 마르는 과정도 깨끗이 잘 안 말리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곰팡이가 생길 염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물이라든가 모든 것은 이렇게 찌고 아이고 김 봐라. 이렇게 그냥 널어서 뜨거울 때 이렇게 널어서 말립니다. 그러면 훨씬 더 깔끔하게 마릅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말려서 차를 끓여 먹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새삼을 지금 찌고 있습니다. 자, 다른 이름으로는 토사라고도 했어요. 그죠? 이것은 피를 맑게 하고 눈을 잘 보이게 하는 풀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좋은 풀을 제가 지금 찌고 있습니다. 피를 맑게 하고 눈을 잘 보이게 하는 풀입니다. 제가 계속 강조합니다. 짜잔! 이제 노란색이 이렇게 쪘습니다. 제가 이게 귀해요. 또 지나다닐 때는 많이 보이는데 막상 구하려 그러니까 귀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다음에 또 찾아다니면서 찔 겁니다. 일단은 조금이라도
제가 해서 빨리 달여 먹으려고요. 요즘 그냥 막 컴퓨터랑 많이 들여다 봤더니 눈이 너무 침침해서요. 네, 잘 익었습니다. 이렇게 축 처졌을 때는 이게 이제 잘 이제 익은 겁니다. 구태여 익을 필요는 없고요. 이거 갖다가 이제 차 끓여 먹을 거예요. 맛있어요. 약간 쌉싸름한 맛이 아주 맛있습니다. 네. 새삼이 햇볕이 쨍쨍하니까 그냥 잘 마르네요. 제가 일단은 빨리 먹고 싶어서 차를 오늘 끓여 먹으려고요. 예쁜 주전자도 필요 없고요. 이제 한번 끓여 먹는데 요만큼 한 줌 정도만, 요 정도만 잡아서 이제 냄비에다가 넣어서 이렇게 끓여 먹으면 됩니다. 제가 이제 요 정도 담아 갖고 오고요. 나머지는 더 바짝 마르면 이제 저녁 때 뽀송뽀송 할 때 잘 담아서 보관할 겁니다. 지금 이렇게 말리는 중입니다. 새삼을. 네. 제가 그 새삼을 이제 계속 끓여 먹습니다. 네, 요즘 이제 끓여 먹기 시작했는데요. 이것도 구하기가 힘들었었어요. 막상 구하려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엊그저께 또 채취해 갖고 와서 지금 이제 따리고 있습니다. 보세요. 지금 아직까지 끓지는 않아요. 이제 끓어오르기 이제 시작하는 중이에요. 그런데 벌써 물이 이렇게 노랗게 보이시죠? 이렇게 물이 들어 있습니다. 제가 또 전에 끓여서 지금 남아 있는데 지금 이것도 지금 맛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금 끓여서 이렇게 담아놨어요. 이렇게 담아놓고 이제 따라서 마시는데 보세요. 지금 아직까지 다 끓이지도 않았는데 이제 끓어오르기 시작했죠? 그랬는데 물이 이렇게 노랗게 예쁘게 우러납니다. 그래서 하얀 그릇에다가 담아 보여드려야지 잘 보이시겠죠? 이렇게 색이 이렇게 노랗게 우러나요. 이렇게. 네. 세상 토사자. 네. 그래서 이것을 다시 더 팔팔 끓여서 먹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푹 끓이겠습니다. 이제 끓어오르기 시작하니까 야 이게 토사자가 이제 색이 예쁘게 되네요. 김바라. 진짜 이 맛이 있잖아요. 그냥 이렇게 삶지 않았을 때 이제 약간 이렇게 썼잖아요. 제가 썼을 때 먹었을 때 약간 쌉싸름한 맛이 있었거든요. 쌉싸름해도 맛있게 쌉싸름해요. 약간 꼬들빼기에서 나는 것 같은 아주 연한 꼬들빼기 같은 그런 맛이 났었는데 막상 끓여서 이 물을 마시니까 물이 고소하다 그럴까? 하여튼 참깨처럼 고소하지는 않은데 뭔가 이렇게 고소하고 맛있는 느낌이 듭니다. 이 물이요. 땡겨요, 땡겨. 와, 예쁘게 막 노랗게 팔팔팔팔 끓네요, 그죠? 이야, 진짜. 이거 이제 거의 다 졌어요, 이게. 이제 말라가기 시작하던데, 아직까지도 늦지는 않았습니다. 11월 한 중순까지는 웬만하면 남아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새삼 꼭 지금 가서 바로바로 채취해서 꼭 드셔보셔요. 제가 지금 이거 식은 거니까 벌컥벌컥 마실 겁니다. 맛있다. 저만 맛있게 먹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또 저희 집에 또 올해 사과 대추 농사가 아주 잘 됐어요. 그래서 이 대추를 제가 지인들한테 또 나눠주고 남는 것은 가지고 또 이것도 차를 만들어서 먹을 겁니다. 그런데 보통 이제 한방차를 끓여서 먹을 때 약방에 감초라고 하죠. 꼭 됐으면 대추 조금 하고 감초 조금씩 넣어서 꼭 해서 그렇게 드셔보세요. 드실 때는 꼭 그렇게 해서 해독작용이 되게 하셔서 드셔야지 됩니다. 저는요, 이 새삼을 보면 꼭 동충하초가 생각나요. 동충하초하고 왠지 새삼하고 비슷하게 생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색도 노란색이고요. 그죠? 근데 이 새삼을 가지고 제가 또 술을 담그는 것을 또 말씀을 안 드렸네요. 제가 지금부터 술을 담그는 것을 간단하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약주를 담그기 전에 우선 가루를 내어서 복용하기도 합니다. 이 말린 약재를 1회에 4 내지 5g씩 달이거나 가루 내어서도 드시기도 해요. 해삼 담근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주 1.8리터, 사홉돌이 2개 정도죠.
이것을 이제 소주에다가 토사자는 이제 새삼 말린 씨를 토사자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토사자를 150에서 230g과 설탕 250g 정도를 같이 혼합해서 담가 놓으면 이제 병에다가 담아 놓으면 보통 2개월 이상이면 마셔도 됩니다. 다른 술 같은 경우는 보통 수분이 많거나 이런 술들은 3개월을 보관하지만 이 술은 2개월 정도면 충분히 잘 우러나더라고요. 그래서 하루에 한 3번 정도 한 잔씩 그 정도로 마시면 자양강장에 아주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자양강장에 좋으니까 당금주로 또 이용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또 말씀드릴 게 있어요. 이 새삼을 가지고 또 얼굴에 있잖아요. 기미와 주근깨. 와, 또 그것도 좋습니다. 이거 누가요? 우리 지인이 기미가 있었는데 이것을 갖다가 얼굴을 씻어서 했더니 진짜 이게 효험이 좋았대요. 그 기미 주근깨 없애는 데는 이 새삼 전초를 달여서 한 10번 정도, 그러니까 하루에 한 이제 뭐 3번 씻어도 괜찮습니다. 시간 되면. 그런데 이분은 이제 하루에 한 번 정도 씻는다고 이제 저녁에 오셔서 퇴근하고 나서서 이제 이렇게 씻으셨대요. 그런데 한 열흘 정도 하니까 얼굴이 금방 광택이 나더래요. 와, 이게 또 신기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또 눈악염에 이 새삼 전초 말린 것을 이제 하루에 뭐 이제 한 번 내지 3번을 먹되 이제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한 3, 4일 정도 복용을 했더니 효과가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눈악염 하니까 또 이제 어렵게 들리시죠? 눈악염은 그 남성의 음두와 음낭 사이에 있는 부분입니다. 눈악염의 주요 증상은 뭐 붓기나 통증이나 발열 등이 생겨서 이 염소균 같은 세균이 생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꾸준히 잘 관리를 하셔야 되잖아요. 어떤 성적 활동을 했다든가 그랬을 때 잘 이제 유지를 하셔서 건조하게 이렇게 잘 유지하셔야 됩니다. 네, 제가 눈악염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다가 말을 많이 더듬었어요. 평상시에는 말을 되게 빨리 했었는데 왜 눈악염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는데 말을 엄청 더듬게 되네요. 그것은 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 주세요. 여튼 이 새삼 토사자는 우리 몸에 많은 이로움을 주는 아주 고마운 새삼 토사자입니다. 여러분들도 새삼 토사자 한번 좀 끓여 드셔 보셔요. 네, 감사합니다. 연담 꽃순이가 말씀 올렸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꾹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